네, 정부는 이번 주를 코로나19의 확산과 진정을 가를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대구를 방문해서 총력 대응 체계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확진 환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 수도 두 자릿수까지 사태가 커지면서 장기 대응에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일각의 지적도 나옵니다. 또 한편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근거 없는 이야기까지도 돌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강기론 국가지정의과학연구정보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 코로나19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이 국가지정의과학연구센터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의과학연구정보센터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정하는 이제 국가연구정보센터로서 의학, 치의학, 간호학 관련한 전문 정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이 코로나19 위기 사태를 맞이하여 의료진이나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럼 이런 코로나19 사태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받고 또 제공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방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충북에서도 오늘 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네네. 지금 충주와 음성, 청주에서 발생했는데 뭐 성별도 그렇고요, 나이, 연령대도 그렇고요. 지금 환자 수가 더 확산되는 그런 느낌인데 언제까지, 어디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센터장께서는? 예. 지금 이제 그 충북에서 확진된 환자들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신천지 교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대구 지역 방문자들을 접촉한 고위험군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래서, 확인된 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제 판단에는 아직까지는 광범위한 지역사회에 어떤 이런 감염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이 고위험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내고 또 이런 분들이 얼마나 협조하는지에 따라서 이 확산 여부가 결정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고위험에 속했던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개 모임을 자제한다든지 적극적으로 개인 위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지역사회 확산이 좀 어떻게 보면은 중단되지 않을까 이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오늘 확인된 확진자 중에 한 명은 직업이 이제 어린이 교사로 알려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성상 더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고 면역력이 약한 이제 어린 아이들도 혹시라도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을 거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직업상 여러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지금 현재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구나 본인이 이제 정상이 있거나 혹은 이제 그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즉각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고위험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요즘에 그 발열이라든지 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정부 지침대로 3, 4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그리고 경과를 봐서 어떻게 보면 저절로 나으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정상이 지속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걱정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일도 생기는 것 같은데 근거 없는 이야기들도 지금 많이 떠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마스크 같은 것들도 이렇게 뭐 빨아서 쓰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김치나 어떤 특정 음식들을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방이 된다. 뭐 날이 따뜻해지면 기온이 올라가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저희가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예, 뭐 아시다시피 최근 코로나19 유행에 틈타서 가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협회 같은 전문가 단체나 언론에서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몇 가지 가짜 정보에 대해서 저희도 좀 제가 찾아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여러 가지 드라이어라든지 이제 뜨거운 물 같은 걸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가짜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이 바이러스가 열에 굉장히 취약한 거는 사실이지만은 실제로 이런 이제 뜨거운 물이나 이런 이제 드라이어 같은 걸로 죽일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를 맹신해서 어떻게 보면 손 씻기 같은 것을 소홀히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외선 램프라든지 햇빛 이야기도 있는데요. 둘 다 사실은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이렇게 심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김치라든지 이런 음식물이 바이러스에 좋다는 사실은 이제 그 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정 음식물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그거 자체가 몸에 해롭지 않다라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은 그렇게 맹신을 해서는 안 되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그 이제 개인 위생 수칙 계속 강조되는 것이지만 그거 외에는 특별히 이제 방법이 없는 것이잖아요. 예, 그 개인 위생 그 규칙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여러 사람이 만나는 그런 어떤 이제 밀집된 공간에 여러 사람이 만나는 곳에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이 대구 사태에서 보셨듯이 종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이제 밀접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는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감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외출을 할 때 마스크를 하고 손 씻기를 열심히 하는 것 외에도 스스로 이런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 가지 않거나 혹은 그런 모임이나 이런 이제 다수가 모이는 것들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향후 한 2주간 정도만이라도 자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떠도는 이야기들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구강청결제로 입안을 헹구는 것 이거 이제 예. 뭐 예방되고 도움이 된다 예.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제 콧물이 나는 건 코로나 바이러스 네. 걸린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근거가 없는 정보입니다. 네. 이 구강청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안에 있는 특정 세균을 죽이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콧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감기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19 감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좀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있는데요. 예. 실제 코로나19 감염 초기에는 감기 증상이랑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콧물이나 객담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코로나가 아니다 이런 걸로 감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문가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네. 또 소개도 하고 있지만 네. 우리 시민들께서 스스로도 정보도 찾아보고 그 가짜 뉴스, 허위 정보를 걸러내려는 노력들도 좀 동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어떻습니까? 그 중국 보건당국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그 공기 중에 떠 있는 작은 입자를 통해서도 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이 되는 것입니까? 예, 이 코로나19가 전파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까지 어쨌든 이제 알려진 사실들 종합해 보면은 사람과 사람 간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환자가 내뱉는 어떤 침방울이라든지 콧물 이런 거를 직접 호흡기로 이렇게 흡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환자의 어떤 침이나 콧물이 묻은 예. 물건을 만져서 생기는 이런 간접 전파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에어로졸을 통한 어떤 이제 그 전파도 있지만은 네, 에어로졸의 이제 그 예. 작은 입자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저희가 예. 침이나 방울 이제 튀겼을 때 그게 공기 중에 있는 작은 입자에 묻어서 그것이 이제 장기간 이제 떠돌면서 환자들한테 이제 새로운 사람한테 전파가 네.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에어로졸은 상당히 이제 전파 위험성이 더 크긴 하지만은 지금까지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알려진 바로는 밀접한 폐쇄된 환경에서 장시간 접촉해야지만이 에어로졸을 통한 이제 접촉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야외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불안은 예.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말 그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장시간 밀폐된 곳에서 네. 있었을 경우에는 그 에어로졸 공기 네. 중에 작은 입자를 통해서도 전파가 될 수도 있지만 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뭐 공기로 전염이 된다 이런 건 이제 아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다는 그래서 말씀이시죠? 우리 그 집에서도 마스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 있는데 에어로졸로 이게 전파가 된다고 하니 이제 그런 거는 너무 이제 과도한 이제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이제 영어명이 코비드 19 네.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환자 수가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네. 걱정이 큰데 세계적인 추세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좀 준비한 게 예, 있는데 슬라이드 준비하신 거 예, 한번 보면서 말씀 보면서, 나누시죠. 예. 지금 세계적으로도 뭐 각국에서 여러 가지 그 대응들 내놓고 있는데 예. 이 표는 이제 중국의 어떤 유행 곡선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유행 곡선이라는 건 이제 질병 발생이 일어나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이 날짜별로 이렇게 막대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일부 발생한 거를 보시면은 사실은 1월 말경부터 환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해서 예. 한 2월 5일경에 피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이 후베이성하고 후베이성 이해 지역이 WHO에서 구분을 했는데 네. 그 위에 보면은 후베이성 이해 지역에도 피크가 2월 5일경에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이런 양상은 이제 아마 1월 말에 1월경에 실제로는 후베이성 환자들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아마 옮겨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2월 5일경, 2월 초에 예. 후반에 나타났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이제 피크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 이제 중국에서 사실은 도시를 봉쇄한다든지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환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환자 발생이 적은 것을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적절한 예방 조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피크 시점에서 한 20일 정도면은 안정세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 중국 같은 이제 사례를 봤을 때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예. 그다음 혹시 그림 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중국 외 지역의 유행 곡선을 나타냅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은 한번 피크를 이루고 감소 추세지만은 중국 외 지역은 지금 급속하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유럽에서도 환자 발생이 예, 계속 이어지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초기에는 여기 빨간색으로 초기에 있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중국인에 의한 감염인데요. 초기에는 중국인에 의한 감염이 이제 이렇게 소수 나타나다가 예. 이게 이제 내국인한테 전파가 되면서 내국인들끼리 어떤 전파가 확산이 되면서 보시듯이 초록색 부분이 내국인입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이 내국인 확산에는 지금 이제 저 그래프의 상당 부분 우리나라 환자들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그런 이제 그 그림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환자들이 발생이 됐지만 최근에는 또 하루 이틀 정도는 상사가 좀 감소 추세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만약 지금 현재가 피크라고 하면은 한 3월 한 중순경에는 저희들도 적절하게 정말 적극적 예방 조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진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그럼 이제 이 확산세가 가장 정점을 찍었을 때부터 한 20여일 정도 네. 되면 이제 진정세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예방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는 예. 그런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지금 상태가 정점인지는 아직 예. 판단하기는 좀 예, 어려운 그렇죠. 거고요. 지금 현재가 정점인지는 좀 이제 지금 판단하는 게 아주 이른감이 있는데요. 예. 저희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환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아마 저희들이 이제 정부나 아마 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라고 하면은 점차 더 줄어든다고 하면은 진정세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짧게 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건강 상태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도 많이 생긴 것 같은데 특히 이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병 환자들이 코로나19에 더 취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예. 있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저희가 당뇨병이나 고혈압 있는 만성 질환자들이 코로나19에 잘 걸린다는 사실 그 근거는 없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잘 근거는 없는데 다만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중증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혹은 고령에 있는 분들은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외출을 자제한다든지 조금 더 많은 이제 신경을 좀 쓰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네. 예, 강길원 국가지정의과학연구정보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